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How he became a dictator.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and we hope this. 이 노래랑 너무 잘 맞는다. 아, 진짜. 아이 잘 뛴다. 동진한테. 세대가 열백번 바뀌고 만난 시련이 겹사여도 우리가 대를 이어 고수하고 받들어야 할 것은 오직 백두의 혈통뿐이거니. 뭐 저런 것도 생겼어. 저런 것도 생겼네. 자, 깡짜로 만들어낸다. 빛나는 백두산은 위대한 김정은 시대에 새롭게 태어난 백두산 명마 신화를 긍지 높이 전하며 끝없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백두집 막내 아들 한겨진 백두혈통 과연 누구냐? 지금부터 백두집 막내 아들. 재벌집보다 더 무서운 거야. 좋다, 백두집. 백두집. 맞아. 백두집 막내 아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백두혈통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어요. 네. 백두산의 혈통. 그렇지. 백두 그 빗줄. 그렇지. 패밀리 같은. 크리스는 무슨 혈통? 저는 존슨 혈통. 존슨. 정신. 존슨 씨 집안이니까. 아, 존슨. 캘리포니아. 존슨. 원래 그 버지니아 쪽이기도 하고 영국, 독일 그다음에 이민 와가지고 존슨 혈통. 아 그런 게 진짜 있어? 미국도? 없는데 물어보셨으니까. 없는데 물어보셨으니까. 내가 진짜 궁금해야 돼. 집안이 혈통이 있는 거야? 아, 고조 그 백두혈통이라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바로 이 김정은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 이게 바로 백두혈통이지. 근데 사실 김일성이가 백두산 근처에서 싸웠다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고 만주 쪽에서 네. 있었거든요. 그랬다가 40년도쯤에 이제 일본군한테 밀려서 러시아로 넘어가서 김정일이랑 거기서 태어났어요. 근데 북한이 하도 뭐 김일성이가 백두산 근처에서 빨치산을 했다고 그러니 이전에는 이제 뭐 백두 행군길, 뭐 백두의 눈보라 뭐 이런 말들이 많았어. 그래서 백두산은 완전 김일성 가게가 가져간 거야. 김정은 아예 안 한 거예요? 그렇죠. 백두산 근처에는 일본군이 없었어. 그러니까 추워서 거기 거기를 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가? 거기 사람이 살만한 데가 아니야. 백두산 영화 근처가. 지금 잠깐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화 40도인데 우리 어떻게 사? 대마고원이고 백두산인데 거기 일본군이 왜 있어? 빨치산을 해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뭐가 맞아요. 공급을 받으면 빨치산을 해야 되는데 한일운동이 아니라 도피한 거네. 그렇죠. 도피한 건데 어쨌든 그래도 김일성이가 빨치산 했다니까 그래 그럼 백두산 그럼 너 가져.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그걸 인정해 줬어.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태어났어. 근데 아빠 엄마가 다 어쨌든 빨치산이야. 네. 그러니까 그냥 그 집은 빨치산 집안이고 백두산하고 연관이 돼. 그래서 백두혈통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북한에 없었어요. 강조 안 해도 백두산 같으니까 두 명만 봐도. 그런데 김정은이가 태어났는데 이게 약간 좀 이상해졌어요. 왜 이상해졌을까요? 엄마가 그 제주도를 통해서 일본의 오사카에 가서 살던 제일교포 가문이에요. 그래서 후지산 혈통이다. 이런 말까지 슬근슬근 돌기 시작을 했댔고 김정은으로서는 컴플렉스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절반은 어쨌든 하프는 백두산이고 하프는 저쪽이니까 맞아. 이게 콤플렉스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다큐멘터리 영화에도 백두혈통 모든 거 백두혈통인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들으면 좀 처음에는 아니 뭐 몽골 왕조도 아닌데 뭐 혈통 소리하고 핏줄 소리를 해. 그런데 북한 사람들은 그냥 이제 체념 속에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일종의 마케팅인 거예요. 체념 속에 바다. 그냥 체념 속에 받아들이고 뭐 백두혈통이라니까 그냥 백두혈통 맞겠지 뭐 이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이건 순전히 정말 콤플렉스에서 나오는 맞아요, 거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백두혈통이라는 게 이제 고영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래 이제 근본이 없는 거죠. 그래서 김일성이 그 초기에 뭐 종파투쟁이니 해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후에는 사실 아주 드높여가지고 한 게 기껏해야 만경대 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제 김일성 생가, 만경대라는 이제 그 강변에 이렇게 뭐 집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태어났다. 그래서 만경대 혈통이다. 이렇게 가지고 사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만경대 가문의 뭐 위협을 이어봤자 이런 것들이 줄을 잃었어요. 근데 이제 김정일이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백두혈통, 백두산 출생, 귀틀집이라는 뭐 사령부 건물도 만들고 그 뒤에 있는 봉우리는 정일봉이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백두 장군 뭐 백두혈통 이래가지고 김정일을 이제 백두혈통으로 했어요. 근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김일성 입장에서 보면 가계 세습을 통해서 이어가야 될 패밀리 비즈니스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즈니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이어가기 위한 명분으로 후계자론을 이제 만들면서 그 매뉴얼까지도 만들어놨어요. 그러네. 후계자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수령의 후계자는 수령이 반드시 살아있을 때 지명을 해야 된다. 왜? 죽은 다음에 하면 혼란이 일어나니까. 수령의 풍모를 닮은 사람을 해야 되고 수령과는 반드시 세대가 달라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여정이는 후계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수령과 같아요. 그러면 김여정은 사실 아이들 4대 세습으로 가는데 브릿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4대 세습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후계자론이라는 그 책을 자세히 보면은 충실성만 있다면 그가 젊건 나이가 들었건 여자이건 남자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뭐 김여정이 여자기 때문에 김주애가 여자기 때문에 후계자가 안 된다. 북한이 어떤 사회인데 특히 이제 북에서 오신 분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우리만의 생각이에요. 북한은 정교한 틀을 가지고 북한은 이 자기네들의 세습을 위한 어떤 이런 것들을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김정은이 만든 백두혈통을 뒤흔들 과연 그 다음 백두혈통 누가 이길 거냐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 우리 또 김진 기자가 요즘 판을 뒤흔들 아주 판 매니아가 됐습니다. 네, 또 가게도 준비했다고요. 입니다. 근데 이동하는 자 먼저 오해하시면 안 될 거 있어요. 왜? 우리가 오늘 얘기하는 건 김정은 밑으로 다음에 누가 백두혈통이 될 건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쩌면 지금 살아있는 김정은조차 제거할 수 있는 위협이 될 만한 숨겨져 있는 백두혈통이 누구인가를 지금 볼 수 있거든요. 요게 누구일까가 상당히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중에서 먼저 한 명을 오픈하고 가겠습니다. 지금 보면 가족 사진이 김정은, 이솔주, 김주애, 뭐 김여정 정도가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데 사실은 이러한 익숙한 가족을 형성하려던 과정에서 반드시 누군가를 제거해야만 했었던 백두혈통 인물이 있었죠. 누군지 다 추측하실 것 같은데 바로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은 지금의 백두혈통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비참하게 제거됐던 제일 먼저 제거됐던 백두혈통인 셈이죠. 자 혹시 크리스는 요 분이 누군지 아시겠어요? 네, 잘 알죠. 그 진짜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국제공항에서 대낮에 피살 당한 사람인데. 맞아요. 정은이 형이잖아요. 어떻게 대낮에 바글바글하는데 무슨 그 정도 없이 그냥 이렇게 두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외신에도 다 났죠, 진짜 전 세계. 우리 미국, 북한 관심 일도 없던 사람들까지 이 사건 알게 됐어요. 왜냐면 너무 충격적이고 무슨 제임스 본드 영화 볼 듯한 그런 사건이었고 이 정도 할 수 있으면 못할 짓이 없겠다. 정말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친형은 아니고 이제 이복형인데 흥미로운 건 북한은 지금 이 시점까지도 우리가 김정남을 죽였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김정남 또는 김정은에 대한 그 무서운 면 한 번에 알 수 있었던 사건이죠. 그렇죠. 근데 김정남을 이렇게 죽인 이유,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김정은이 권력을 쥐자마자 제일 먼저 죽인 건 사실 장성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김정남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누구도 건들지 못했어요. 근데 김정남이 북한 내부 사람들만 몰랐지 사실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사고도 많이 치고 북한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김정남이 직접 비판한 적도 있고 공개 사과한 적도 있어요. 個人的には3代世襲については私は反対しますですがしかるべき内部要因があったと思います内部要因があるならそれに従うべきだと思います 그런데 오늘의 주제의식과 관련이 돼 있는데 김정남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김정남이 밀고 들어올 수 있다. 라는 불안감이 사실 김정은에게 실제로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김정남이 이 자리에 밀고 들어오면 주애가 있었을까요? 없죠. 리설주가 있었을까요? 없죠. 김여정이 있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죠. 그러면 같이 살려면 이게 다 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못 죽였어요. 근데 김정은이 죽이고 싶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진짜 눈에 든 제일 먼저 죽여라라는 게 스탠딩 오더였어요. 아, 바로. 암살조가 투입돼서 그 전까지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었는데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자 그러면 살아있는 백두혈통이 있다면 김정은은 다음에 누굴 죽이고 싶을까요? 이게 사실 오늘의 이야기예요. 자, 오늘 숨겨진 백두혈통 그 첫 번째 인물입니다. 김정남과 아주 깊숙이 관여된 인물. 자, 누굴까요?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입니다. 볼 때마다 충격적이야. 와. 어우, 저거는. 아니 저기 사람이 지금 저렇게 많은데. 와. My name's Kim Han-sol from North Korea, part of the Kim family. Here's my passport.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자, 김정남의 유품을 찾아가라라고 고지가 뜹니다. 아, 안 찾아와요. 와, 현금 1억 5천만 원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아무도. 살아는 있는 건가? 자, 백두집 막내 아들 살아있는 그리고 숨겨져 있는 첫 번째 백두혈통은 바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김정남이 처참히 제거됐잖아요. 그때 들었던 궁금증은 북한이 김정남을 죽이려고 했을 때 김정남만 죽이려고 했을까 김한솔까지 죽이려고 했을까의 문제였어요. 맞네. 근데 그때 이 자유조선이라는 반북한 체제 단체가 김한솔을 서둘러 대피시켰잖아요. 저희들의 합리적인 추측은 북한은 김한솔도 같이 제거하고 싶을 것이다. 사실은 김한솔이 지금 숨어 있는데 김한솔을 제거하라라는 김정은의 명령은 아직까지 살아있는 유효한 스탠딩 오더입니다. 야, 어떡해. 근데 저 사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그 암살의 형태잖아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분비는 공항에서 공개적인 처형을 했단 말이에요.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그 비난을 많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지. 왜 그런 방식을 선택했을까? 말레이시아하고 단교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번에 해외 토픽에서 일면 기사로 실리게 될 심지어 앞서 크리스가 이야기했었습니다만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잘 몰랐던 사람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김정은을 알게 됐어요. 맞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 일종의 도박을 했던 게 뭐냐면 국제사회에서 김정남이 훨씬 더 인지도가 높고 김정은 본인은 오히려 인지도가 낮았던 상황인데
저 사건을 통해서 단숨에 토픽에 의해서 해외 뉴스에 의해서 지명도를 획득하게 됐고 냉혹한 어떤 지도자의 임도 갖게 됐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협상의 대상으로서 갑자기 부상해서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말하자면 일단 모험에 그 굉장히 기초한 어떤 작업을 했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김정남이 위험하게 느껴졌을까? 단지 어떤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 정권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바로 지금 해결해야 될 최우선의 과제로서 생각했던 걸까? 호텔도 아니고.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이제 그 어설프게 테러를 하는 거기에 사실은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오랫동안 김정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작업을 했을 텐데 뭔가 긴박하게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 그게 이제 사실은 그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김정남이 미 CIA와 접촉했다.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망명정부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건 게 이게 사실 망명정부라는 게 아무 힘도 없는 건데 상징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예를 들어가지고 일제 때 우리 상해 임시정부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이 처음 들어와가지고 아직 권력이 공고가 되지 않았을 때 혹시 어떤 급변 사태가 있으면 내가 제거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백두혈통인 왜냐하면 북한 인민들이 지금 받아들이기 이미 그렇게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또 다른 백두혈통에 들어오면 훨씬 접목하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김정은이 이제 급하게 김정일이 죽으면서 권력을 잡으면서 김정은이 2012년에 등극했을 때 나이가 너무 젊다. 그 군 내에서 이른바 장성택 라인들이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때 사실은 설인데 미국이 김정남과 김한솔을 망명시키려 한다는 설이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미국이 공개적으로 김정은 세습에 반대하면서 북한의 정통성은 크다. 이 둘이다라는 걸 미국 영토 안에서 미국의 보호하에 내세운다고 보세요. 뭐 해야 돼요. 크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북한 김정은이지만 이미 군부의 한 3분의 1 정도가 뭐야 이러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과연 지금의 위상을 지금의 교통 정리를 북한 내부에서 할 수 있었는가 관련됐을 때 죽이고 보자. 이게 궁금한 게요. 유품이에요. 유품을 말레이시아에서 뭐 이거 가져가라 6개월 만에 뭐 이랬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아니 김한솔 나타났냐 마느냐 막 이걸로 막 그때 얘기했었는데 아니 끝내 안 나타난 것 같은데 사실 뭐 대리인을 보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글쎄요. 대리인이 수취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 가족 아니면 사실 수취가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리인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대리인을 어느 단계에서는 가족한테 전달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북한에서 눈을 씻고 찾고 있는 상태 속에서 자기 자신을 노출시킬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볼 때 미국의 정보기관 뭐 CIA 이런 데서 보호를 하고 있을 텐데 그쪽에서 나서라고 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말렸겠죠. 가지 말라고 말렸겠죠. 저는 그 말레이시아 검찰 당국이 유품 찾아가라 라고 공개적으로 했잖아요. 저는 이게 약간 일종의 함정 같아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김정남을 암살했던 북한 요원들은 무사히 다 말레이시아를 빠져나갔죠. 김정남의 시신이 어디로 간지 아세요? 북한으로 인도됐어요. 그랬다. 소리 소문 없이 김정남의 시신이 이미 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검찰 당국이 우리 돈 있어. 너네 아버지 핸드폰 있던데 한솔이 잠깐 두라라. 이게 이걸 보고서 과연 김한솔이 말레이시아 가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이 여기서 이제 핵심인 게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그 유품의 그 리스트를 좀 찾아봤어요. 말레이시아 경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김정남의 가방에 휴대전화가 이제 2대가 있었고 노트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 13만 8천 달러,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9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말레이시아 당국에서 이제 유족들이 와서 이 유품들 찾아가라라고 하는 리스트에는 휴대전화하고 노트북이 없어요. 이미 사라졌네. 달러만 있습니다. 달러만. 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정보만 가져갔네. 이게 휴대폰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그 전화 용도로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거기에 대한 뭐 오고 간 문자도 있을 거고 노트북에는 또 작성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검색 기록 같은 게 있을 텐데 그동안 이 사람하고 만났던 사람 돈 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누가 가져간 거냐? 이게 지금 핵심인 거죠. 지금 뭐 관련해서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2017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그 북한이 이제 김정남의 시신을 인수해 가거든요. 인도에 갈 때 그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동시에 받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죠. 공식적으로 일단 아직도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미국에서 미리 가져갔는지 아니면 당시에 시신이 인도할 때 이미 그것조차 북한에 넘어갔는지 그건 아직 모르죠. 아니 근데 왜
뭐 현금을 왜 안 가져갔을까요? 가짜 돈 아니야? 가짜 돈? 현금 다 가져가시면 그러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도 음모론이지만 달러라는 것도 결국 이제 번호가 있고 고액권일 경우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로서 마킹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달러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거든. 일련 번호 추적 가능하니까. 진짜? 대박. 사실은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건 현재 김정남 아들 김한솔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죠? 미국에 있어요? 아니면 한솔 어디 있는 거죠? 피살 이후에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킨 자유조선 단체 관계자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도 했었어요. 자유조선이 이제 김한솔을 대피시켰는데 그 이후에 행방은 사실 공식적으로 끊어져 있어요. 그런데 한간에는 미국 뉴저지에서 목격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미국 어디 시골 대학에 다니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중요한 건 가장 높은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모처에서 아마 안가에서 김한솔에 대해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크게 식미성 있는 가능성입니다. 자, 그런데요. 최근에 북한이 김한솔을 보호하고 있다는 반복단체죠. 자유조선 측을 엄벌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한이죠. 네. I really never met them in real life, so I really don't know how it became, how he became a dictator. How he became a dictator. 딕테이터. 야, 딕테이터야 이제는 완전히. My father has been killed a few days ago. I'm currently with my mother and my sister, and we're very grateful to Adrian for his help, Adrian and his team for his help, and we hope this gets better soon. 자유조선을 위한 선언문. 자유조선의 건립을 선언한다. 이 임시정부는 인권과 인도주의를 존중하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근간을 세우고 이 정부가 북조선 인민을 대표하는 단일하고 정당한 조직임을 선언한다. 조선은 자유로워야 하고 자유롭게 될 것이다. 자유조선을 위하여. 와, 상해 임시정부랑 비슷한 거. 나는 북한의 해방을 위한 인권운동가예요. 북한을 버리고 우리 함께 합시다. 오, 조성화를 왜 떼? 이야, 김정은 골치 아프겠네. 크리스토퍼 항과 에이드리언 호응이 지금 최근 근황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스페인에 있는 북한 대사관을 습격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물론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서 재판을 받고 있어요. 스페인 검찰 당국에서는 스페인에서 일어난 범죄인이니만큼 특히 이제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하라, 범죄인 인도를 하라라는 걸 요구하고 있고, 이제 크리스토퍼 나하고 에이드리언 홍 측의 입장은 북한 대사관을 습격한 게 아니라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탈출해 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종의 주고받는 위장극을 연출한 거다라고 지금 법원에 주장을 한 상태이고, 미국 법원의 결정만 남은 상황인데 미국 법 쪽의 기류는 미국이 절대
이 크리스토퍼 안을 스페인으로 송환해주지 않을 거다라는 기류가 조금 더 강합니다. 그냥 스페인으로 범죄인 인도를 안 해줄 것 같은 기류가 북한이 감지되니까 지금 급기야 이렇게 공개적인 성명서까지 낸 거죠. 그때 그 홍씨랑 안씨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북한 그 대사관 가서 습격하고 그다음에 김한솔 망명을 도운 거죠? 그냥 뭐 그 직업이에요? 이렇게 직업이 옆에 계시잖아. 예, 선생님. 근데 그 크리스토퍼 안하고 에어드리안 홍은 한국에도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더라고요. 많이 만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북한하고도 조금 가지고 있고, 한국 탈북민 커뮤니티하고도 연계를 좀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미국하고 활동하는 반북 단체라고 그러는데 저는 뭐 굳이 표현하라면 반 김정은 단체라고 그렇죠. 표현하고 싶고, 실질적으로 행동을 했고, 왜 대사관에 들어가는가 하면 사실 대사관에서는 디코딩, 엔코딩 하는 룸이 있거든. 암호 해독기. 변신실이라고 있는데, 그리고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온 온갖 지시문들이 있는 캐비넷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 엄청난 비밀이 FBI에, 그건 에어드리안 홍이랑 이야기를 했어요. FBI에 제출을 했다. 그러니까 북한이 현재 어떻게 대사관들을 운영하고 있고, 암호는 어떤 체계로 암호를 전송하고 암호를 받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이걸 바꿔도 그 시스템 자체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 이야기는 그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출하러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가 대사관을 습격하러 간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에어드리안 홍하고 크리스토퍼 안이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크리스토퍼 안과 에이드리언 홍, 이제 승냥이 괴뢰군들이 미저 승냥이 저기 우리 국가 외교 대표부를 습격해가지고 우리 동무들 괴롭히고, 예? 폭격하고, 심지어 그 가족들까지 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예?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컴퓨터하고 USB까지 훔쳐갔어. 아니 근데 내일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USB 대체 뭐가 들어있었길래 USB 이렇게 화가 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바로 광고 영상이었습니다. 누구나 신으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누구나 신으면 편하게 신을 수 있는 천연 가죽 샌들. 안 사. 27,700원. 아, 치워요, 안 사요. 이 영상이 갔어야 된대. 도저히 샌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미국 활동가들이란 말이에요. 앞서서 그 미국 시민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것만 봐도. 근데 단체 이름이 자유조선입니다. 그 앞에 이름은 천리안 민방위라고 되어 있고, 어떤 이들이 모여 있고 어떤 일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들의 조직이 외부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북한 내부에도 뭔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말하자면 보안 유지가 되고 있는 요원들이 안에도 들어가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그게 제일 북한을 보면서도 궁금한 점이죠. 북한 내에 반체제 세력이 있을까? 제가 몇 년 전에 해외에서 그 조직과 관계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반 김정은이지 반 북이 아니라는 거. 이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거기에서 뭐 북한 체제에서 불만이고 뭐 못 살고 이러면 탈북하거나 가족과 그냥 망명하거나 이렇게 택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 김정은 이후에, 포스트 김정은 이후에 우리 북한 체제를 어떻게 가져갈 거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 체제 그대로. 그리고 김정은 제거 이후에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거라는 플랜까지도 갖고 있어요. 심지어 입장을 어떻게 낼 거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영문으로 번역한 내용까지도 갖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심층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정권 수립부터, 초기부터 지분이 있는 사람들. 아니 그럼 김정은이 계속 김한솔을 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러다 좀 아버지처럼 혹시 뭐 피살이나 이런 것들이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한솔이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피살된 이후에 3일 만에 자기를 구출해줬고 기자회견 같은 걸 하고 이러는 거는 자유조선 천리만 민방위 이 정도 가지고는 저는 엄두도 못 낸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당연히 미국의 정보기관이 개입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안전한 곳에서 뭔가 도모를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이야기할 때까지만 해도 김한솔이 그렇게 위협이 될까라고 했는데 지금 그 자유조선이라든지 좀 미국의 관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이거 북한 입장에서는 작은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뇌관 하나를 불씨 하나를 지금 계속 바깥쪽에서 피우고 있다라는 이런 저는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상해 임시정부라든지 한성정부 같은 우리 이제 임시정부들이 이제 위력을 발휘했던 이유는 뭐냐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밖에 상해 임시정부가 있었다, 한성정부가 있었다.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어요. 그래서 위협적인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정말 망명정부를 세웠다고 하고 김한솔의 존재가 있다고 하는 거를 북한 내부 사람들이 알고 있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지금 뭐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급변 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김한솔에 대한 존재를 아예 모르고 있고 몰라요. 그리고 북한에서 그런 급변 사태가 일어나면 김한솔이 미국을 등을 잇고 어느 날 아침에 북한에 내가 지도자다. 이거는 또 다른 정통성을 인정해주는 형식이 돼버리니까. 잘 모른다 그랬는데 사실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 통해서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슉 하면서 소문을 들어가고 말을 안 하다 뿐이지 그 안에 있는 핵심 코어에서는 알고 있거든. 말을 안 한다 뿐이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가능성이 있는가 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어떤 반대 세력이 조직된 움직임에 의해서 잘못된 게 아니고 그냥 땅 하고 사건이 일어나든가 만약에 저렇게 됐을 때 혼란이 빠질 거 아니에요. 일정한 정도로 혼란이 빠지면 상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어떤 단체나 어떤 그룹이 이게 내려오는 정통성으로 보면 마다들 김한솔이다. 그리고 김한솔이 외국에서 약간 개혁적인 운동을 했다. 그 어떤 명분을 줄 수 있는 인물에겐 충실해요. 더군다나 아까 백두혈통이라고 갑자기 이제 김정은 시대에 튀어나온 용어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해보면 김정은이 구축해놓은 백두혈통의 정통성을 거꾸로 이용해서 오히려 쉽게 정권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효과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영상으로 보면 지금 김한솔이가 되게 어려 보이지만 김한솔 95년생이에요. 그쵸. 올해 28이고 김정은이가 27살 때 권력 잡았을 때보다 지금 나이가 오히려 더 오바이. 지금 어딘가에 있는 김한솔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불씨 같은 존재 확실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 이제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그 두 번째 인물 누굴까요? 자, 두 번째 백두치 막내 아들,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입니다. 김정철, 김정은, 김여정 삼남매의 사실은 맞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 원래 족보대로라면 김정철이 원래 등극을 했어야 하고 운명의 장난처럼 두 형제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지금은 굉장히 숨겨져 있는 백두혈통이 됐는데 내가 만약에 김정철이라는 생각을 시청자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김정철이고 내가 맞은데 언제까지 나는 에릭 클랩튼 공연만 닥치고 봐야 하지? 내가 김정은보다 못할 게 뭐 있나? 그리고 누군가가 군부 실세가 김정철 동지 한번 하시지요. 그렇지. 라고 제안하지 않을까? 김정철에게는 더 나아가서 김주애보다 더 특출한 자녀가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와, 복잡하네. 그 의문은 모두 다 베일 속의 김정철을 향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사실 김정철 하면은 에릭 클랩튼의 그 공연을 진심으로 그럼요. 좋아했고 뭐 했던 그런 모습이 좀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김정철이
외신 언론에 공개된 게 총 3번인데 3번 모두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공개가 됐어요. 진짜 광팬인가 보다. 첫 번째로 공개된 게 2006년 6월에 독일을 방문했던 모습이었는데 일본 후지 TV에 이렇게 포착이 앳되네. 됐습니다. 그리고 2011년 2월에도 에릭 클랩튼의 공연을 보러 싱가포르에 갔었습니다. 자, 이렇게요. 뭐야? 그리고 심지어 4년 뒤인 2015년 5월에도 영국의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갔다가 포착이 됐었죠. 이렇게 3번 공개된 전력이 있는데 모두 다 에릭 클랩튼 공연을 보러 가는 길에 노출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광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에릭 클랩튼 정도면은 저도 보러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에릭 클랩튼은 뭐 팝의 역사 가장 위대한 기타리스트로 알려져 있고 뭐 우리식 표현은 아닙니다만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세계 3대 기타리스트라고 했을 때 그 명단에 이제 올라 있죠. 누구예요? 제프 백, 지미 페이지 그리고 이제 에릭 클랩튼. 에릭 클랩튼은 그 소위에서 이제 로큰롤 그 홀 오브 페임이라고 하는데 그 로큰롤 명예정대에 3번 올라갔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미만 해도 거의 20개 가까운 트로피를 받았어요. 에릭 클랩튼은요 그 서양에서도 소위 이제 기타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타리스트에게는 뭐 원톱이라고 해도. 와, 에릭 클랩튼도 알겠지? 자꾸 저 인물이 온다는 거. 누군가는 이야기해줬겠죠. 기분이 묘하겠다. 그게 이유가 있는 게 실제로 저 김정철이 기타리스트라는 거예요. 맞아요. 기타를 굉장히 잘 친다고 알려져 있어서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저런 위치가 아니었다면 기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 뭐 그런 욕망도 있다. 그런데 저게 저 장면이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김정철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사실 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일단 뭐 북한에서 어떻게 됐느냐. 제가 볼 때는 뭐 김정철 같은 게 무슨 권력 의지가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왕가의 여러 대군 중에 한 사람처럼 어디선가 지금 그냥 조용히 자기 생활을 하면서 눈치 보면서 잘 살고 있지 않을까 기타나 치면서. 혹시 그 무슨 일 생긴 건 아닌지도 궁금하네요. 그 요즘 안 나타나요? 네, 요즘 안 나타나고. 그러게요. 저도 김정철 입장이라고 하면 김정남이 이제 피살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럼 되게 두려울 것 같아요. 다음 목표가 이제 나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존재감 없이 조용히 살 것 같거든요. 김정철도 이 기타에 빠져 있는 모습이 어떻게 하면 본인이 살려고 하는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렇게까지 나는 여기에 미쳐 있다. 그래. 나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이렇게까지 매스컴에 나오는 걸 수도 있거든요. 스위스 가서 본 모든 자료에 의하면 성적이 훨씬 좋아요. 김정철이. 진짜요? 그리고 머리가 더 똑똑하다는 평가들을 선생님들이 하셨다 그래요. 열등이 그러니까 있었는데, 이 친구가 지금은 모든 것을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자신은 살아남아야 되겠으니까 뭐 고모부도 죽었지 이복형도 죽었지 그러니까 자기는 일단은 그냥 음악에 미친 것처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해요. 말씀 잘하셨어요. 지금 권력 앞에서는 부자 아버지도 아들도 없고 형 동생 없어요. 네. 그래요? 특히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권력자의 친형이에요. 권력자의 친형. 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러 나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다. 동생님이시여. 난 기타만 치겠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김정은한테 이제 이런 편지를 보냈다고 하죠.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 보살펴주는 그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겠다라는 굉장히 굴욕적인 편지까지 보냈어요. 편지에 보면은 재구실도 못하는 이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예요. 사실은 본인이 이제 어릴 때부터 유전적인 병이 있어서 뭐 가슴이 이렇게 여자처럼 좀 이렇게 되고 특히 이제 목소리가 치명적으로 여성스러운 목소리가 나오는 이런 결함이 생겼다 유전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부적합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한테 권력이 넘어갔다는 거고 그 점 때문에 아마 김정철이 재구실도 못하는 나를 한 품에 안아줬다 이런 표현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참 가슴이 아픈 거고 이런 어떤 분명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정철에 대해서 김정은이 어느 정도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반성문이라고 하는 게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 잘못해야지. 외국에 나가서 약을 많이 먹고 몸이 피폐해진 상황이고 술을 먹고 술병과 술잔을 몽땅 깨부시고 그 룸을 완전히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호텔에서
해당 대사관에다가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깨난 다음에 보니까 자기가 실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사관에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돈이 한도를 지났고. 어머. 얼마나 그러니까 사고 쳤길래.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지.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나 좀 살려달라. 내가 편지를 직접 쓰겠다. 그래가지고 동생한테 내가 죽을 죄를 졌다. 넓은 품에서 나를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 그런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젠가는 위험인물로 될 수가 있어.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는 경우에 받아들이니까 저기 간다고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생겨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형이로서 연민이 정도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저거는 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최고 존엄이 권위가 높아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겠죠. 존재만으로도. 나는 만약에 저 사람이 가고 나면 가장 지금 현재 유리한 게 북한 내에 있어. 그렇죠. 미국에 있고 무슨 망명정부 이런 얘기는 너무 외국 얘기고 그 내부에 있다면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높죠. 김정은이 생각했을 때도 제일 위험한 사람이. 왜냐하면 직계 혈통에 심지어는 형이야. 그렇지. 그렇죠. 거기다가 앞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머리도 더 좋다는 것도 알고 있죠. 같이 유학 생활을 했으니. 그러니까요. 성품도 온화하고 또 예술적인 감각도 있고 자기가 갖지 못한 것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왜 김정일은 김정은을 선택했냐. 이게 이제 이 대목에서의 궁금증입니다. 후계자를 정할 때 이제 몇 명이 있었대요. 김경희 비서, 장성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그리고 황순희 조선혁명박물관 관장, 김옥 마지막 여성이 있었는데 장성택 생각은 똑똑한 김정철을 세워놨다가 내가 위험해질 수 있으니 그보다 조금 못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한 김정은한테 맡겼다. 그래서 막내한테 맡기는 게 어떻냐 그러니까 김정일이가 그래 막내가 배짱이 있지. 남자다운 건 막내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거든요. 이건 설입니다. 제가 확실한 이야기는 아니고 평양에서 일하다가 나온 사람한테서 들은 산계의 설이에요. 근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설이에요. 위원장 동지도 동의합니까? 배짱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배짱이 많이 배짱이 배짱입니다. 배짱이 있는 거지. 배짱이 많아. 근데 굉장히 사실은 소름 돋는 분석 툴일 수도 있는데 보세요. 스위스에서 공부한 선생님은 김정은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더 온화하다고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나온 분들은 김정은의 성품보다 김정철의 성품이 유약했기 때문에 안 됐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근데 성품이 온화하다는 것과 성품이 유약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똑같은 현상인데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달리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는 북한에서 나온 사람은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 김정은은 결단력이 배짱이 있다라고 해요. 근데 김정철에 대해서 결단력이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포용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 유비같이. 그러면 포용력이 크고 성품이 온화한 지도자가 사실은 김정철이 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정철이 유약하고 결정 장애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승자의 논리에 따라서 김정철의 패인을 분석한 원인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만화 같은 스토리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정철이 에릭 클랩튼에 푹 빠져서 나는 음악밖에 모른다라는 것이 연기다. 언젠가는 숨겨놨던 발톱을 딱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만화 같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게 가능할까? 가능한 스토리가 있었어, 실제로. 역사 속에서요. 수양제 아시죠? 고구려 침공해가지고 실패한 다음에 피본, 수나라의 황제. 형 동생이 받겠지만 둘째 아들이었거든요. 패자는 양용이란 사람이고 수양제는 양광이라는 둘째 아들이었어요. 근데 자기가 너무 이 황제가 하고 싶은 거야, 지금 둘째 아들인데. 근데 위에 태자가 있잖아요, 형이. 일단 악기를 다 줄을 끊어요. 먼지를 묻혀. 아버지 어머니가 오면은 너 왜 이거 줄을 끊었냐? 백성들이 못 사는데 제가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겠어요? 일부러 누더기 옷을 입어요. 아니 여기 좋은 옷 비단 줬는데 왜 옷을 이거 입냐? 백성들이 못 사는데 제가 어떻게 비단 옷을 입겠습니까? 어머나. 그리고 한 번 비가 왔는데 그 병사들이 비를 쫄쫄 맞고 걸어갔대요. 쓰고 있던 우산을 던져버리고 백성들이 비를 맞는데 어떻게 제가 비를 와 이건 뭐 선행 제조기야 뭐야. 이게 결정적으로 이제 패자가 이제 약간 여자를 많이 밝혔어요. 여자를 굉장히 멀리해요. 저기 오늘 밤 전화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는 여자를 모른다.
이러니까 슬슬 마음이 둘째 아들 쪽으로 가는 찰나에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형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이고 황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양제로 등극을 합니다. 김정철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이 건강 문제든 아니면 제3의 요인에 의해 가지고 권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면 유고 상황이 왔을 때 김여정에게로 갈 것이냐 아니면 김정철로 갈 것이냐 하는 그 상황에서는 김정철이 은인자중하고 있던 칼을 뺄 수는 있다. 일단은 모든 상황 보면 김정철이가 될 만한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if를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김정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가장 유력한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당사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정철 위협 존재입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좀 그만하시고 우리 좀 그만하시고 그만하시는 외국 사람이 나한테 이미 왜 내정 간섭을 미제가 내정 간섭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제 승냥이가 내 걱정을 해주는 거야. 더불어 살자고. 더불어 살자고. 아니 죽을 이미 많이 죽였어요. 어쨌든 김정철은 뭐 권력의 꼭대기 오르진 않았어요.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불씨인 거는 확실하네요. 불씨 친구는 좀 큰 불씨, 꺼진 듯 하지만 다시 타오를 수도 있는 불씨라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백두혈통을 위협하는 어떤 그 인물. 이번에 이 인물은요, 숨어있는 사랑니 같은 존재입니다. 야. 그래. 김평일이 왜 안 나오나 김평일이지. 했다. 자, 백두집 막내 아들 마지막 위협적일 수도 있는 숨겨진 백두혈통의 주인공은 바로 김평일이었습니다. 김정을의 숙부이자 김정일의 이복 동생이죠. 한때는 매우 잘 나갔던 인물이었고 어쩌면 김정일이 아니라 사실은 김평일에게 후계 구도가 갈 수도 있었을 법한 인물이었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인물로 보더라도 헌칠함으로 보더라도 카리스마로 보더라도 김평일이 낫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김평일이 거느리던 사람들, 김평일 라인까지 사실 북한에서 건재했었던 라인이거든요. 근데 김정일이 권력을 잡으면서 그때부터 진짜 수직 낙하하기 시작해요. 여기도 이복이구나. 네. 패가망신의 아이콘. 사실은 맞아. 이인자 패배자 아이콘처럼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고 한동안 해외를 계속해서 떠돌고만 있었던 인물이었고 중국, 미국, 일본, 대한민국 이 정보기관에서 김평일을 포섭하려고 수십 년의 공을 들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야. 와, 아 그러게 망명도 안 하네. 속도 안 돼. 아니 사실 이 견제라는 것도 존재감 좀 있고 라이벌 정도는 돼야 좀 받는 거 아니에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들었을 때는 김평일이 그렇게 인격이 좋대요. 북한 사람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지어낸 말인가 봐요. 김정일에 대한 반항으로 지어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김평일이 너무 막 인격이 좋아갖고 막 구름대처럼 사람을 몰고 다녔대요. 아 그리고 그 김평일에 대한 얘기들은 사실 정치적인 얘기를 북한에서 하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어느 했어. 정도는 소근소근 다 하고 맞아요. 아마 김일성 다음에는 김평일이가 권력 이양을 하지 않을까. 그게 인민들은 더-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김평일이가 지금 북한 사회에 나온다고 해도
거리감이 없는 인물인 것 같긴 해요. 아니 네. 북한에서 사실 뭐 김정철이나 김정남 이런 인물들은 모르지만 김평일은 알거든요. 저희 부모님들도 늘 하시는 말씀이 김평일이 만약 이 나라를 이제 권력을 잡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개방됐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셨고 또 김일성을 닮아가지고 뭐 키가 180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사람은 이렇게 좀생이가 아니고 저렇게 잘 살았다고. 그래야 뭐 이 나라도 다스리고 이럴 그렇지, 수도 있다. 맞아. 그런 어른들이 맨날 그런 말을 맨날 하시던 걸 어르신들. 어릴 때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김정일이 못생기니까 이 나라가 이 꼴이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벌써 이 세 분의 반응만 보도 알 수 있어요. 앞서서 이제 김정남이나 뭐 김한솔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 김정철 이야기했을 때는 약간 글쎄 과연 그런가요? 이렇게 시큰둥 하시다가 김평일 얘기를 하니까 벌써 인지도가 달라지고 벌써 얘기하는 그 말에 힘이 실리잖아요. 어쨌든 김정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북한 사람들의 어떤 인지도, 평가 이런 거로 봤을 땐 김평일 카드도 간과할 수가 없는 카드다. 근데 사실 김평일이 사실 모르는 분들이 김정일이가 아니고 김평일이가 됐었으면 북한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 많은가 하면 김정일은 약간 엄마 쪽 닮았어요. 그리고 김평일이는 김일성 쪽을 많이 닮았고 얼굴이 젊을 때 김일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71년, 72년, 73년 초까지는 다들 김평일이를 주목을 했어요. 김정일이가 치고 나올 줄 몰랐지. 그리고 김평일이는 제가 외고혁명학원이라는 다닐 때부터 제가 본 사람인데 어떤 축구 경기를 우리 외고혁명학원하고 남산고급중학교하고 해요. 근데 어느 정도로 건방을 떨었는가 하면 전문섭이라고 김일성이 호위사령관을 했던 사람 아들이 전휘라고 있어요. 전휘라는 사람이 그 의자를 들고 감독들 앞에 갖다 딱 앉혀요. 야. 그러면 그 의자를 갖다 놓으면 김평일이가 탁 이러면서 나와서 거기 딱 앉거든. 경기를 하는데 자기 편을 응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남산고급중학교가 먹을 것 같으면 야 그거 반칙이잖아. 그러면 심판이 반칙을 그쪽에다 줘요. 그리고 외고학원이 뭘 좀 잘못하면 야 그거 반칙이잖아.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페널티를 줘. 그래서 우리가 3대2로 졌어요. 저기는 김일성의 직접적인 아들들이 다니지만 우리는 김영곤 쪽 아들들, 그러니까 사촌들이 다니는 학교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아들이 훨씬 더 세죠. 덜하지 와, 의외다. 뭐 약간 그 우리 김평일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는데 이제 그 열외시키자라는 말들을 하시는데 정치에는 정년퇴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 세계 모든 독재자들은 두 케이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요. 첫 번째 암살, 두 번째 죽었을 때. 그래서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권력자들은 휴지 하나 들 힘만 있어도 권력을 놓지 않는다. 그래. 그런 인물한테 왜 대사 직분을 줬는지 좀 특이하고. 그러게. 그러니까 진짜 대사 일을 했나? 그 처음에 첫 주기는 헝가리 주재 대사관 무관이에요. 근데 김정일로서는 김평일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신경이 쓰이는 거야.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 대사로 시켜가지고 헝가리로 나갔다가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뭐 불가리아 거쳐서 핀란드 거쳐서 이렇게 빙빙빙빙 유랑 생활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딱 2명을 붙여놔요. 운전기사하고 3등석이 한 통역을 딱 붙여놓는데 요건 그냥 조직지도부 10호실 소속이라고. 감시네. 그러니까 그냥 눈과 귀지. 그냥 매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게 그날로 계속 전문이 들어가. 망명 불가능합니까?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2명이 계속 보는 데다 온 대사관이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 다 보거든. 대사가 차 타고 어디 나간다. 아니 그 사람을 무시하려면 계속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평일의 사실 삶을 보면은 이 북한에서 격가지로 전락하는 거, 피비린내 나는 권력 싸움에서 올락한다, 진다는 거는 거의 뭐 정치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평일은 평생 30년 동안 해외를 유랑했고 김평일의 누나인 김경진, 김경진도 남편이 이제 오스트리아 대사였던 김광섭이었는데 둘이 평생 해외에서 살아요. 그리고 아까 김영일이 김평일의 동생 얘기 나왔지만 김영일이 또 외교관 생활을 했는데 2000년에 독일 대표부에서 현지에서 병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 사람들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백두혈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격가지기 때문에 해외에서 그냥 병이 걸려서 죽어도 그거를 아무도 케어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사진이 2007년 2월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 게 이제 김평일 폴란드 당시 대사고 인강이 은송이 아들하고 딸이에요. 아들 딸이에요? 보면은 딱 보면은 벌써 이게 뭐 북한 사람 같지 않죠? 네, 뭐 홍콩 갑부의 자제들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냥 이 모습 이것뿐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정말 뭐 북한 내에 본인이 인민무력부 대자 출신이고 뭐 무관도 하고 이랬다 그러지만 군부의 지지도 기반도 완전히 허물어지고 우리도 뭐 30년 해외 생활하면은 돌아와 봤자 그러니까. 자기 기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나 좀 자유롭게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 이후에 이제 김평일의 그 은황은 놀랍게도 북한 내부로 들어옵니다. 김정일이 죽고 김정은이 권력을 잡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마지막으로 대사했을 때가 체코 대사를 마지막으로 했었죠. 김평일이 33년을 해외에서 북한을 못 돌아오는 형벌을 받았던 거예요. 네. 계속 33년을 유배했던 거예요. 2019년 김정은이 숙부를 북한으로 들여보냅니다. 와. 형식은 김정은의 오다로 숙부는 고생했으니까 이제 평양으로 들어오시오. 모시겠습니다. 예. 해서 김평일의 이제 마지막 업적은 레코드는 평양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저 자녀들은 북한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사실은 북한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거 완전히 폐쇄 사회로 들어가는 건데. 근데 북한 주민들은 김평일이 이자처럼 김정일 때문에 못 들어온다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김정일의 권력 싸움에 밀려서 저희가 알기로는 꾸바에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북한에서 꾸바라고 그러는데 꾸바에 쫓겨가 있대요. 그럼 만약에 북한 주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만약에 김평일이 다시 정말 그 한을 품고 뭔가를 올라오려고 했을 때 북한 주민들은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까. 왜냐면 김정은이 처음에 김대장이라고 나왔을 때 정말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듣보잡이었어요. 야, 뭐 저딴 놈이 김정일이 아들이면 다야? 막 이랬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반복 세뇌시키고 하니까 되잖아요. 근데 김평일은 이미 부각이 되어 있고 김정일 때문에 나갔던 피해자라는 그 마음이 북한 주민들한테 깔려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시 재도약하겠다 하면 그래도 추종 세력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김평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자력으로 뭔가를 해서 쿠데타를 한다든가 뭐 권력을 잡는다든가 이런 거는 아마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김정은에게 유고가 생기는 상황인데 특히나 이거는 북한 체제가 뭐 붕괴한다거나 뭐 이런 수준이 아니고 김정은 체제를 좀 바꿔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뭐 중국의 지도부 뭐 이렇게 돼서 중국이 북한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돼서 대신 누굴 시키지 하고 봤을 때 김정남은 죽었고 그러면 야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누가 있지? 김평일 있네. 이렇게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뭐 혈연 관계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됐습니다. 백두치 막내 아들. 이게 사실은 흔한 가족 사진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이 다 모인 가족 사진 한 장 찍는 게 사실 불가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 사진인데. 그렇지. 아우. 이게 진짜 참 무섭다. 승자 독식이다. Winner takes all. 보세요. 지금 요렇게를 빼고 여긴 죽었고 여긴 실종 상태고 요 두 개는 가택연금 상태인 거예요. 그만큼 역설적으로 김정은이 주변에 믿을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에 있으면 최고 권력을 가졌으니까 winner takes all이라고 했지만 김정은은 사실 역설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사진이 최근 공개가 됐는데 함께 보시죠. 지난 4월 19일 조선중앙통신하고 노동신문이 공개한 김정은의 우주과학연구원 방문 사진을 보면 김주애의 손에 무언가가 지금 쥐어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작은 주애 양의 손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들려 있죠? 이건 뭘까요? 바로 제 손바닥 위에 올려져 있는 성냥이네. 각성류. 성냥갑입니다. 이걸 보면 두 가지를 느끼죠. 아니, 김정은은 왜 라이터를 안 써? 그러죠. 성냥을 쓸까? 첫 번째, 두 번째, 딸한테 성냥을 쥐고 수행하게 하나? 이게 맞나? 라는 일상적인 아빠의 의문이 드는 대목이에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미친 거죠. 미친 거죠. 앞으로서 어떻게 딸할 때 그게 무슨 의도가 있어요? 뭐 누구한테 보여주나? 어떤 전문가는 일각의 전문가는 그런 분석을 해요. 담배라는 건 김정은의 입에 접촉이 돼요. 그렇죠. 김정은의 타액이 묻어요. 타액 속에는 김정은의 신체 DNA가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아무한테나 불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처지가 김정은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김정은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 열차를 타고 가잖아요. 맞아요. 중간에 잠깐 내려서 담배 피던 장면이 있습니다. 네. 사진 한번 다시 보시죠. 바로 김여정이 잿더리를 들고 서 있는 장면. 이게 혹자는 봉건적이고 구시대적이다라고 하지만 김정은의 타액 정보가 담긴 맞죠. 담배째, 담배꽁초를 수거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믿고 맡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김여정이 하는 거다라는 분석이 있거든요. 김정은이 주애를 아끼는데 고리타분하게 이거 수행시켰다는 게 아니라 김정은이 믿을 사람이 그만큼 없었다라는 분석을 내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 과연 김정은의 부재 시 누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것인가? 누구? 이제는 사실 이제 세대가 좀 변할 것 같아요. 이제 아들 쪽에서 이제 조금 뭐가 나오지 않을까. 누구의 아들인지. 김정남의 아들이냐, 예. 김정철의 아들이냐, 김평일의 아들이냐. 예, 와 그쪽 싸움이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가장 위협적인 거는 김여정이죠. 김여정이고 저희가 지금 이만갑에서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지금 하는데 김정은도 유심히 볼 것 같아요. 유심히 보는데 김정은으로서는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말 자기가 뼈아픈 생각을 할 거야. 할아버지 김일성하고 사진 하나만 찍었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김정은이 후계자이면서도 할아버지하고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죠. 그렇죠. 내쳐졌었어. 저도 만약 지금 후계자를 안정해놓고 급사한다. 그럼 당연히 100% 김여정이 권력을 차지하죠. 김여정? 저도 김여정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유고시에 비상사태일 때 누가 가장 빨리 움직여서 자기 세력을 구축할 수 있느냐인데 역시 현직에 있는 사람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 정보를 제일 먼저 받을 것 같아요. 김정은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를 어쩌면 이설주보다도 더 먼저 김여정한테 보고가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는 김정은만 제거하면 자꾸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아빠가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북한은 절대 김정은 혼자서는 끌어가지 못한대요. 그 밑에 그럼. 우리가 모르는 세력이 있대요. 그럼 만약에 그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이 미는 사람이 될 것 같은데 김평일을 그 사람들이 만약에 밀어주면 얼마든지 역사도 좀 날조해내고 주민들에게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듣보잡이 아니거든요. 피해자고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김일성에 환생했다 이렇게 좀 먹힐 수 있는 세뇌가 먹힐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김평일이 아닐까. 북한 사람들은 아직까지 김일성 시대를 엄청 그리고 그리워하기 있거든요. 때문에. 그때 그나마 배급이라도 줬지, 사람 살만했지. 맞아요. 뭐 모르고. 근데 김정은이 할아버지 똑같이 성형수술하고 나온 것보다는 김평일이 훨씬 그 모습을 맞다니까.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반감이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받아들일 때. 김여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직에 있기 때문에 아랫사람들한테 미움을 샀을 가능성도 되게 커요. 맞아. 근데 김평일 같은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그리고 또 능력이 없어서 밀려난 것도 아니니까. 네네. 근데 이게 참 묘하게 갈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에서 분석하는 틀과 실제로 북한을 이제 경험하고 온 사람들의 생각하는 바가 완전히 갈려져 있는.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그 같아. 누가 제일 먼저 정보를 가지는가. 그리고 죽었을 때의 상황이 어떤가.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많아. 변수가 너무 많아. 너무 변수가 많아서 지금 누구라고 딱 찝기가 힘들어요. 근데 만약에 내일 어떻게 말해서 떨어졌다. 그러면 지금 몰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면 김여정이지. 근데 5년, 6년 후면 아무도 몰라. 그럼 말이야. 그러네. 맞아. 또 아들들이 있어. 자, 백두 집에서 막내 아들만 남겨놓고 사라진 백두혈통들.